안녕하세요. 신숙이 논팽이 신숙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오늘 제 유튜브 제목은 윤석열과 트럼프 얼마나 어울릴까? 그리고 선거 공정은 이제 국제적 이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제 오늘 유튜브는 제가 최근에 상부 대선 이후에 두 개의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해외 동포를 대표해서 하나는 윤석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그 체제와 그리고 우리나라 모국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제가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호소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뭐 그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SNS로 전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 해온 게 뭐냐면 탄핵 이후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 특히 이제 부정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국제적인 그 단체에다가 알리는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호주 정부,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정치인, 그 다음에 외신 기자, 내신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영어로 성명서를 써가지고 쭉 전달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부 대선에서 또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또 제가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 또 이 성명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이걸 꼭 이제 전달할 것인데, 그거하고 처음에 이제 호소문하고 당부하는 말씀하고 제가 합쳐서 오늘 제가 간단히 그 유튜브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멘트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촛불들이 벌써 그 윤석열 새 당선인의 체제에 대해서 데모 인수위를 바꾸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데모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인가? 저는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걸 가르는 걸 싫어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불법, 그 다음에 이 법치 파괴,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률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정말 순수한 촛불 시민이라면 지금 이재명이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꼴랑 0.7%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30만 표가 지금 선거 무효가 됐죠. 투표 무효가 됐죠. 그걸 까고 밝히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왜 그 말은 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맨주순 박사라고 있어요. MPK에 전 한양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수학 통계의 전문이고 부정선거의 전문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 8, 9% 정도 표를 윤석열 표에서 빼가지고 지금 상부 대선에서 이것을 이재명 표에게 얹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7%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의 330만 표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할 거니까 자기를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체포해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속을 지금 이 사람의 발표에 대해서 태클하는 사람이 아직 없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저번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민주당 쪽에서 1.5% 이기기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긴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1.5% 세팅해놨는데 어떻게 이길까 좀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대선에서는 일률적으로 이 강원도표, 해외동포표 똑같이 한 10% 정도, 7%에서 10% 정도 빼가지고 윤석열 표에서 빼가지고 이재명 표에게 얹어주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번에 겨우 정권 교체를 실현을 했거든요. 정권 교체를 실현했지만은 사실은 정치 교체, 정치 혁명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멀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뭐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통계적으로 얼마나 이상한지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투표율이 77%였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37%, 본 투표율이 40%. 이런 투표율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전 투표에서 37%, 이게 사전 투표입니까? 호주도 사전 투표가 있지만 사전 투표를 해야 할 사람만 하는 거지. 이게 거의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율이 비슷하다는 게 이게 사전 투표냐고요. 그리고 야당 당수가 윤석열 후보가 사전 투표를 동의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 바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사전 투표를 야당이 동의했을 때는 지금 저쪽에 이재명 쪽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이긴다고 환호를 한 거예요. 환호를.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 저는 이번에 선거가 이긴 거는요,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한 사람들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국힘에 있는 지도부들이 하나도, 물론 나름 노력은 했지만은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그 자유시민들의 노력 때문에 겨우 0.7%로 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안철수가 뭐 본인이 얻어왔든 안 했든 막판에 자기가 단일화를 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가 이미 이름이 들어간 것을 빼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지금 사전투표는 원래는 이 본투표 하고 나서 카운트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힘이 하나 기여한 건 있죠. 사전투표를 먼저 깔아. 먼저 깠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를 조작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자기 눈을 또 찔렀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오미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코비 이런 걸 확진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확진자 투표를 따로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부정선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방지하는 사람들이 가서 데모하고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 난리통에 이 부정선거 투표를 집어넣을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겨우 실수로 0.7%로 이기게 된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이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를 두지 않았다면 이런 승리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 부정선거를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겼는데 인수위에 보니까 인수위에서 제일 먼저 넣어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넣어야 할 부서가 뭡니까? 부정선거 방지 타스크포스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도 넣지도 안 하고 유승민이라든지 유준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홍준표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딱 닫거나 아니면 부정한 사람을 지금 이런 식으로 출발이 가면요 윤석열 정부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정말 저는 정말 도와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사전투표에서 이 윤석열이가 9% 졌어요. 졌는데 본투표에서는 보시다시피 17%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총 26% 투표 성량의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전투표율이 작은 것도 아니고 거의 반반인데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전투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금 똑같은 유권자를 상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죠. 보궐선거가. 종로구, 서초구, 안성, 청주 이 네 군데에서 대구는 빠지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평균 네 구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여당 야당 차의 평균이 9% 야당이 이겼어요. 9%. 그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똑같은 사람을 유권자를 상대로 32%나 야당이 이긴 겁니다. 32%나.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4배 가까이죠. 어떻게 4배가 납니까?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궐선거에서는 손을 못 댔겠죠. 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손을 안 댔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손을 댔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통계적 변칙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이거는 명백히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의혹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외 동포에서도 마찬가지. 강원도 해외 동포 이번에는 대선에서는 골고루 거의 10%를 빼가지고 윤석열 표에서 빼가지고 이재명 표를 얹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쉽게 경제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아프리카 3세력보다 더 못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뭡니까? 이 선거 우리가 200년간 피땀 흘려 얻은 것이 뭡니까? 이 선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권이 되는 선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어떤 세력이 무참하게 짓밟았다면 이거는 전쟁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실은 이 배후에는 북한하고 중국 공산당 이런 국제 공산당 코민테른이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전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습니까? 중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응? 2020년도 1월달에 타이완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달에 4.15 선거가 총선이 있었고 11월 3일에 그 미국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걸 타겟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미국에서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부정선거가 특히 경합주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경합주에서.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돼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긴 걸로 해가지고 지금 가짜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바이든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펜스가 2월 13일 날 선거 이전에 방한했고 3월 23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재방한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자와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다졌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펜스라는 인간을 펜스라는 사람을 알고는 이 펜스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펜스 때문에 지금 6.1 의사당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응? 펜스가 그 당시 있을 때 공정하게 했더랬으면 지금 미국이 1.6 사태도 없었을 거고 미국이 지금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선거 공정을 바로잡아서 가는 국가의 모범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신을 하고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망명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떠돌아다니는 펜스를 초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박진 외교 특별 사진단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외교적인 그 교착 상태에 만약에 저 펜스를 가까이 했다가는 위험하게 될 거라고요. 이거는 제 느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바이든이 내년에 절대 2년 뒤에 재선을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상하원 선거에서 미국 전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공화당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이. 그러면 트럼프가 마음먹으면 바이든을 탄핵할 수도 있어요. 내년 초에는. 하원 의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절대 그 바이든이 대통령 못 되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펜스를 이용해가지고 트럼프를 어쨌거나 다시 재선을 못하도록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미국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미국 국민들은 많이 깨어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트럼프를 많이 밀어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스트림에서도 지금 헌터 바이든 랩톱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2020년 9월에 이미 윌리엄 바가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바가 안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윌리엄 바도 뇌물을 받았고 헌터 바이든은 중국 뇌물 다 받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뇌물 받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트럼프를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하려 했고 러시아 스캔들 지금은 이제 힐러리 고소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힐러리가 묻게 돼 있어요. 그거로 제1차 탄핵을 하려 했고 그 다음 의사당 사태로 트럼프 3차 탄핵을 하려고 했고 어쨌거나 트럼프가 복귀하는 것을 나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국민들의 그 여망과 자유 선거 공정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미국의 어떤 이권을 이득을 먼저 하면서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우호와 정지를 하자는 이런 내셔널리즘,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운동을. 지금 유럽에서도 그런 식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0.7%로 이겼지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부정선거를 향한 부정선거 공정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지금 이긴 겁니다. 그런데도 인수위에서는 하나도 이런 분들을 넣지도 않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부정선거 이슈, 우리가 이제 저도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정말 지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알면서도 그냥 침묵하고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너무나 우리나라 전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문제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바이든만 만날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가면 트럼프도 물밑 작업을 해서 만나서 지금 아리조나에 가을기 비행기를 통해서 바이든 표가 갔다는 것이 아리조나 정부 그 의회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좀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면소에서 어떻게 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여러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선거 이 사례 같은 걸 모으면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 선거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것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를 해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해도 세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